그래서 일단 오버워치를 돌려봤습니다. 7년 전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트로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2, 3, 4, 발빠른 테크노지 원하신다면 구독, 알람 지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식표에서 딴뜨공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고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신 리퍼 노트북이나 혹은 고가의 게이밍 노트북은 이번 영상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가격은 20만원대 초반, 하지만 외장 그래픽 카드를 나름 탑재하고 있어야 하면서 프로세서는 i5 이상급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삼성 NT200B5B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짜잔짠짠! 오, 삼성 게이밍 노트북 맞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중고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과연 게이밍 노트북 이름답게 게임이 돌아가긴 돌아갈까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 주신 중고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실험실. 자, 이번 제품은 2012년 7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약 7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370, 248.3mm, 그리고 두께는 28.6mm부터 최대 35.3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2.5kg. 그냥 사이즈와 중량만 놓고 보면 게이밍 노트북처럼 보이긴 합니다. 배터리는 6셀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중고 노트북이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삼성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무상은 아니더라도 유상 AS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프로세서는 2세대 인텔 코어 i5 2520M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2.5GHz 클럭 속도를 보이는 이번 제품은 최대 터보 부스터일 때 3.2GHz까지 성능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램은 4GB, 스토리지는 500GB HDD가 탑재가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DVD 슈퍼 멀티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은 인텔 HD 그래픽스 3000, 거기에 엔비디아 쿼드로 4200M 1GB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나름 듀얼 그래픽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600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랜은 802.11N이 탑재가 됐는데요. 실제 속도로 보면 150MB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선랜 속도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선랜의 경우에는 기가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랜을 사용하면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는데요. OS는 윈도우 7 홈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제품의 스펙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 튜닝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4만원에 중고로 구매한 8GB DDR3 램 2개를 사용을 해서 총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500GB HDD를 1만원에 중고로 구매한 128GB SSD로 교체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S 역시 윈도우 7이 아닌 윈도우 10으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바꿔줬습니다. 16GB 램, 거기에다 엔비디아 쿼드로 4200M 1GB 그래픽 카드, 인텔 i5 프로세서, 그리고 128GB SSD. 야, 이제 스펙만 놓고 보면 그래도 나름 얼핏 게이밍 노트북의 모습을 갖추고 있긴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구매한 가격은 23만원, 거기에 추가 업그레이드로 들어간 비용이 5만원이 들어갔으니까요. 실제 이 노트북의 가격은 28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노트북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마크 10으로 벤치마크 점수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2568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대는 2017년 12월에 출시된 MS 뉴 서피스 프로와 비슷한 점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8 LG 울트라 PC가 2417점, 그리고 2018년도에 출시한 에이서의 MX 150 노트북이 2840점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2012년도 모델인데도 2568점은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게임은 구동이 되긴 할까요? 그래서 일단 오버워치를 돌려봤습니다. 7년 전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트로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게임은 기본 훈련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프레임 수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픽 설정을 낮음으로 했을 때 기본 게임 프레임 수가 50에서 60 프레임을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일단 오버워치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설정을 낮음이 아니라 중간으로 변경을 하면 프레임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그래픽 설정만 바꿔봤습니다. 그 결과 30에서 40 정도로 낮아진 프레임 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래도 중옵에서 오버워치가 돌아간다는 건 사실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높여볼까요? 설정을 높음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20에서 30 프레임을 오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 2012년 노트북에 이 정도 구동이라면 일단 성공한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여세를 몰아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동이 되긴 되네요. 프레임이 대기 모드에서도 6에서 8프레임을 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자, 그러면은 훈련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들 민폐 안 끼치려면 일반 플레이가 아니라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역시나 8프레임을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배그는 플레이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동까지는 되지만 게임은 할만한 수준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롤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수는 50에서 60으로 오가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롤을 돌리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문제라면 제 게임 실력이 문제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돌리는 동안 발열이 상당했는데요. 옆에 손을 대가 무서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합치면 약 28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제품은 업그레이드 후 오버워치를 중옵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롤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문서 및 웹서핑 역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처럼 투박한 디자인, 무거운 중량, 거기에 알 수 없는 배터리 성능, 그리고 유상 AS까지 고려한다면 솔직히 쉽게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중고 게이밍 노트북 성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했지만은 나름 오버워치도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2012년 7년 전에 나왔던 제품임을 감안을 하면은 뭐 성능은 그럭저럭 쓸만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발열과 크기와 중량은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28만원대 데스크탑과 한번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8만원대 데스크탑, 거기에 28만원대 게이밍 노트북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다음 영상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말방구 시험실 채널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고 드리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말방구 실험실